네,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시세 폭발성을 좀 포텐셜로 갖추고 있는 종목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일지 오늘도 이분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기분 좋은 소식을 들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AS 전략을 세워볼 만한 종목이 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렇게 종목들이 너무 잘 가서 매번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할 때마다 AS 전략을 세워보는 것 같은데요. 우진입니다. 우진이 최근 들어서 신고가 경신을 내고 있고요. 오늘도 뭐 0.9% 살짝 탄력이 죽기는 했지만 나머지 원전주들이 장 초반부터 잠잠할 때도 우진 혼자서만 시세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우진 목표가는 이미 달성했지만 욕심을 내려놓기가 어렵네요. 네, 일단은 지금 원전주 내에서도 가장 최근에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게 우진인데요. 우진은 이제 원전 내에서 계측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선도 기업이기도 하고요. 원전 시장이 확대되면 당연히 여기에 따른 낙수 효과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원전주를 투자할 때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주가 종목별로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현재도 한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목표가는 이미 넘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 조금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지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기존에 7만 원이었는데 2배로 올려서 14,000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우진 자회사에 우진엔텍이 있는데 우진이 계측기를 만든다면 우진엔텍이 이제 정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커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상대적으로 우진 대비 우진엔텍이 덜 올랐기 때문에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순환매도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진이 조금 빠르게 체인 매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진엔텍 쪽으로 교체 매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꿀팁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선 우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8,000원으로 상향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도 7,000원에서 14,000원으로 올려 잡아 주셨습니다. 우진 엠텍에 대한 힌트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봐야겠죠. 저희 항상 준비해 오는 헤드라인, 오늘은 어떤 뉴스일지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투자 소식을 많이 들고 오고 있고 최근에는 오픈 AI 쪽으로도 어마무시한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하나로 봤을 때는 약 140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전력기기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러한 좀 인프라 쪽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를 포착하셨을까요? 일단은 지금 AI 시장에 대한 확산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많은 빅테크 기업들, 뭐 MS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40조 원을 오픈 AI 쪽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데이터 센터 쪽에다가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그만큼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전력 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 수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AI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안정적으로 24시간 동안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원전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140조 원을 오픈 AI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데 10기가와트 정도의 규모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전 10기 정도에서 만들어지는 전력량과 동일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원전에 대한 건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SMR 쪽도 상당히 많이 지금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지금 한 20기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원전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정책적인 어떤 이슈는 있습니다. 국내적인. 그렇지만 글로벌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준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이 공급망이 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기라든지 이런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망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한수원 같은 경우는 뭐 계약상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라든지 시공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어서 항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눌림목은 공략해야 되는 종목이 바로 원전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원전이라든지 전력기기 쪽을 향한 관심도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이제 이 시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전은 예전부터 또 강조해 주셨고요. 전력기기단도 여러 번 봐주셨기 때문에 그 섹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대표님과 함께 추적 관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종목명도 함께 열어볼 텐데요. 오늘은 G2파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실적 고성장 그리고 성장 모멘텀. 실적이 고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런 좀 스토리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일단은 이 G2파워라는 기업은 이 수배 전반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의 어떤 이 분배라든지 제어를 하는 장치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광급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S 쪽에서는 2위, 태양광 쪽에서는 5위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 선도 수배 전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때 매출을 봤더니 전년 대비 거의 50%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250%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들을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한울 관련돼서 수주 효과가 있었는데 2분기 말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한 1,296억 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매출과 이익 성장까지도 지금 거의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많이 오른 이후에 주춤할 때 제가 보성 파워텍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G2파워도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구간이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볼 텐데 성장 모멘텀이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네. G2파워는 원전도 공략하는 것 같지만 다른 분야에도 좀 발을 뻗어놓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원전 쪽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쪽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ESS까지 지금 우리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어떤 산업들을 다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위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이미 Q클래스라고 해서 원자력 최고 안전 등급을 이미 받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한수원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서 체코라든지 루마니아 쪽에서의 수주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건물 일체형 영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역시나 실적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ESS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나도 시장에서 관심이 높고 시장 확대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액침냉각 ESS 양산을 내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ESS 관련주로도 묶여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도 견조하고 그리고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여실히 남아있다라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라인을 설정해 볼 텐데요.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것 대비해서 최근에는 좀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잡아보면 전고점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관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6월 달에 최고점을 만든 이후에 한 달가량 조정을 받고 계속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원전주가 조금 강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크게 오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좀 적은 상황이어서 일단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종목이고요. 펀더멘탈도 탄탄한 종목이니까 변동성에도 강한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보시면요. 상단에 한 11,000원대부터 매물 저항이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저항 때 고려해서 11,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8,200원, 전저점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200일선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리스크 주의 구간은 8,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통해 두 번째 기회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관련해서 강경 발언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긴장감이 고조가 되다 보니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좀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의 시세는 끊이질 않고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감을 걸고 진입을 해봐도 괜찮은 것일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의 러시아에 대한 어떤 강경 발언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방산주들이 급격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거를 떠나서 사실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원전주가 올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도 종료가 되고 이러면 이제 원전주의 어떤 피크아웃 아니냐, 이제 실적 성장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전쟁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적 성장세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도 역시나 투자에 대한 매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방비 지출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많이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뭐 나토 같은 경우는 나토에 속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GDP의 2% 정도를 국방비로 사용했다가 이제 5%까지 확장하기로 6월 달에 확정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웬만한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모두 다 지금 국방비를 대부분 다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국방비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무기 수요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더라고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최근에 무기를 가장 잘 팔았던 수출을 많이 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가성비가 좋고 또 납기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적으로 글로벌 국가들 쪽에서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파이프라인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주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실적 전망을 감안했을 때 주가들이 좀 부담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이라든지 내후년 실적 전망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주가도 충분히 고점이 아니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싶어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 제시해 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방산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볼 수 있을지 종목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 못 잡으신 거를 되게 후회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신고가 경신해내고 있는 종목이고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전일 함께 들어왔고 외국계 IB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본업 기대감과 실적 고성장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 포인트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이 워낙 탄탄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방산 쪽에서도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빠른 납기와 그다음에 제조 역량 쪽에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이제 전쟁에서 이 포병의 이런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K9 자주포에 대한 어떤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 이 자주포 쪽에서는 1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K9 자주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무 같은 경우도 지금 노르웨이 쪽에서의 수주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유럽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레드백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 쪽에서 차세대 장갑차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서 또 수주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도 좋지만 수주잔고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지만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와 함께 가격 밴드도 설정해 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제 2025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0%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가 10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31조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년에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만 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지금 일단 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단에 지지선이라든지 저항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단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요. 12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9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는 120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95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